사이즈가, 저는 큰 핸들을 좋아하지 않는데 사이즈가 딱 적당합니다. 되게 괜찮고 핸들 느껴지는 촉감도 좋아서. 그래도 여기가 지금 플라스틱이 아니라, 그리고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고 버킷 시트처럼 이렇게. 방금 보셨듯이 오늘은 아이오닉 9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물로 보니까 굉장히 많이 달랐고요. 실제로 타보니 또 굉장히 많이 달랐던 그런 모델이자 개인적으로 꽤나 만족했던 그런 모델이었는데요. 오늘은 이 아이오닉 9에 대해서 각 트림별로 가격과 실구매가는 물론이고요. 실내외 디자인과 소재, 주행감까지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점은요. 이제 2020년 전후로 공개되고 적용되기 시작했던 현대 기아의 이 GMP 플랫폼이 아이오닉 9을 마지막으로 EM, ES 등의 플랫폼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번 아이오닉 9은 걸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완전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오닉 9을 조금 더 유심히 지켜봤었던 거기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 후속 플랫폼 EM, ES라는 이 후속 플랫폼이랄 게 대단히 많이 변경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쉽게 설명해 보면 엔진이 들어가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엔진 대신에 모터와 배터리가 들어가는 전기차로 변경하기 위해서 이 쉐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이 GMP 플랫폼이라면요. 이제 이 GMP 플랫폼을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단순히 배터리와 모터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 플랫폼 안에 인포 시스템, 자율주행 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까지 플랫폼 안에 통합시키는 것이 새로운 플랫폼 EM, ES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요, 더 쉽게 설명하면 이제 새롭게 바뀔 플랫폼이 어떤 뭐 엄청난 신기술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문제점들이 완전히 개선되어 가지고 즉 소비자를 위해서 플랫폼을 변경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조사의 입장에서 보다 좀 편리한 생산을 위해서 변경된다 라는 점에 조금 더 비중이 실린 변경점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저는 이 플랫폼을 기다리면서 당장 앞으로 나올 차들은 좀 거르고 이 플랫폼이 나오면 그때 차를 구입한다 라기보다는 플랫폼이 변경되고 향후 몇 년 동안은 이 플랫폼에 대한 어떤 일종의 시행착오와 데이터가 쌓이기 전까지는 오히려 좀 기다려야 된다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혹시 저의 이런 이야기에 공감하시거나 저와 같은 입장이시라면 오늘 아이오닉 9을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오닉 9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차이기도 한데요. 이 차의 트림 먼저 설명드리면 일단 아이오닉 9 같은 경우는 타입별로, 그러니까 인승이죠. 6인승과 7인승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구동 방식을 또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세 가지입니다. 기본이 되는 2륜 구동 방식이 있고 업그레이드를 하면 4륜으로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여기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4륜 퍼포먼스, 4륜에 이제 성능이 조금 더 좋은 모터가 탑재된 모델까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캘리그라피, 익스클루시브 이런 옵션들인데 이 옵션들의 가지수가 각각 최소 2개에서 많게는 3개, 4개, 5개까지도 있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옵션의 가지수가 상당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2열 안마 시트 같은 이런 편의 장치 같은 것들과 뭐 내장재, 외장재 컬러라든지 혹은 뭐 시트에 어떤 사용되는 소재, 다양한 드레스업 파츠 같은 것들은 여러분의 어떤 기호, 취향에 맞게, 예산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제 구동 방식과 바디 타입입니다. 다행히 옵션별로 총 주행거리는 약 501km에서 532km로 옵션별로 이렇게 주행거리에서 큰 차이는 다행히 나지 않는데 이제 바디 타입과 구동 방식을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첫 번째로 세제 혜택이 적용된 가격을 기준으로 가장 스타트가 되는 7인승 익스클루시브 모델을 기준으로 가격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6,715만 원입니다. 여기에 보조금을 더하면 이제 6천만 원 초중반대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가격이 되는데 바디 타입을 7인승이 아닌 6인승으로 변경하게 되면 약 200만 원 정도가 올라서요. 역시 같은 익스클루시브 모델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6,715만 원에서 6,903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7인승과 6인승밖에 없긴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요. 이제 7인승에서 6인승으로 변경이 되면 딴 거는 다 똑같고요. 2열이 3인승이 아닌 2인승으로 변경된다라는 점이고 그렇게 되면 2열에 탑승하는 탑승자 입장에서는 1열과 똑같은 독립 시트로 구성된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좋은 점만 있는 옵션이기도 하고 그래서 200만 원이 더 비싼 옵션이기도 한데요. 정작 이 차량을 구매하는 우리 운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달라질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게 내가 트렁크에 짐을 싣는 빈도가 훨씬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대로 7인승을 추천드립니다. 가격이 200만 원 저렴해서가 아니라요. 지금 사진 보시다시피 6인승의 경우에는 가격도 비싸지만 3열을 폴딩시키고 트렁크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3열을 폴딩했어도 독립 시트가 있는 그 가운데 통로 부분이 그대로 뻥 뚫려 있는 데다가 중간에 턱도 없어가지고요. 짐들이 앞으로 쏟아져 나오거나 삐져나오거나 할 만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격도 저렴한 7인승 모델을 그런 분들에게는 더더욱 추천을 드리고 싶고, 구동 방식의 경우에는 기본인 2륜에서 약 280만 원을 추가하시면 상시 4륜 모델로 업그레이드를 시키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100만 원을 또 추가하게 되면 약 225kW의 성능을 가졌던 출력 모터에서 이제는 315kW의 출력을 가진 고성능 모터로 변경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바디 타입과 구동 방식 이 두 가지는 편의 장비라든지 이런 취향껏 고르면 그만인 옵션들과는 조금 별개로 실제 사용하실 어떤 목적에 약간의 더 비중을 두고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는 그런 부분이고요. 외관 디자인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물로 보니까 좋은 점도 있었고 좀 별로였던 점도 있었는데, 첫인상은요 크다였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차가 크더라고요. 흔히들 차의 생김새, 차의 어떤 첫인상을 보실 때 차의 눈매라고 이야기하는 헤드램프와 후면 쪽에서도 테일램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실 텐데, 테일램프와 후면 램프 같은 경우는 제가 딱 보고 느꼈을 때는 그렇게 뭔가 디자인적으로 뭔가 큰 요소가 들어갔다라고 대단히 뭐 비중 있게 디자인된 느낌은 아니었지만 딱히 모난 부분도 없이 그냥 깔끔하다라는 이미지였고요. 라는 첫인상이었고, 현대에서 만든 전기차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헤드램프 디자인과 테일램프 디자인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좋다, 어떤 분들은 뭐 나쁘지 않은데, 어떤 분들은 별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보시는 분들마다 그 정도 역시도 다를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차를 볼 때 일단 가장 먼저 헤드램프보다도 차의 어떤 쉐입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사진으로 봤을 때와 정작 실물로 봤을 때 마음에 들었던 점과 별로였던 점이 각각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일단 먼저 마음에 들었던 점은 측면 쉐입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아이오닉 9을 사진으로 봤을 때는 대형 플래그십 SUV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뭔가 대형 플래그십 SUV의 쉐입은 아니었어요.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어디까지나 제 의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형 SUV라 하면 이런 사다리꼴의 쉐입이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사진으로 봤던 아이오닉 9은 어땠냐? 과장을 좀 보태면 삼각형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본 아이오닉 9은 이런 쉐입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게 뭐야? 별론데? 약간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실제로 보니까요, 가파른 이런 곡선이 이 차의 어떤 웅장함, 점포, 높이, 길이 이런 대형 사이즈의 세단이랑 굉장히 밸런스적으로 잘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실물로 보니까 이 차의 어떤 옆라인, 측면 쉐입 같은 경우는 괜찮다,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봤을 때 마음에 안 들었던 점, 그 부분은 바로 후면 디자인입니다. 뭔가 레인지로버의 신형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롤스로이스의 그 보트테일이라고 하죠. 뒤로 오면 올수록 조금씩 이렇게 좁아지면서 오히려 차는 더 웅장해 보이는, 저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아이오닉 9이 그런 쉐입이 나올 줄 알았어요, 후면에서. 근데 실제로 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후면에서 보면 그냥 일자로 뚝 떨어집니다. 뭔가 보트테일적인 디자인 요소 부분들을 옆 라인에도 이렇게 매끄럽게 깎아놓고 점점 실제로도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놓긴 해놨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후면을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의 뭔가 웅장함이 나타나지 않다. PD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스타리아 느낌도 나고, 뭔가 후면에서 봤을 때는 산타페, 펠리세이드, 소렌토 등등의 이런 차들 대비해서 사이즈는 뭐 펠리세이드랑 비슷할지언정 더 웅장한 느낌이 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좀 아쉬웠다. 이런 부분은 외관적인 디자인 말씀드리고, 실내는요 대체로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차량의 실내 퀄리티가 운전자의 기준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좌우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운전자를 고려한 설계, 두 번째로는 사용된 소재와 마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공간의 어떤 활용도, 이 세 가지에서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운전자를 고려한 설계에는 인포테인먼트라든지 계기판의 위치, 계기판의 높이, 열선 시트 버튼의 위치, 그리고 열선 핸들 버튼의 위치, 뭐 이런 것 등등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소재와 마감은 주행 피로도에도 직결되는 어떤 시트의 소재라든지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여지는 이 대시보드의 소재와 마감, 이런 것 등등이 있을 수도 있겠고, 마지막으로 공간의 활용도라고 하면
콘솔 박스의 절대적인 크기부터 컵홀더의 위치,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아이오닉 9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부분에서 3박자가 좀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특히나 활용도적인 면에서는요, 콘솔 박스 전체가 앞뒤로 슬라이딩 되기도 하고 콘솔 박스의 크기 자체도 굉장히 크기도 했었고요. 수납 공간도 굉장히 여러 곳에 그리고 넉넉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었는데, 이 3박자가 진짜 중요한 게, 지금 제가 타는 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차에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요, 아이폰 프로 맥스 아닙니다. 기본 아이폰 프로 사이즈가 안 들어가게 설치를 해놓은 데다가 심지어 대시보드 상단 쪽에 수납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수납 공간을 활용하게 되면 이제 그 뒤에 바로 스피커가 위치해 있어서 그 스피커를 좀 가려요. 뭔가를 여기다가 수납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의 3박자가 안 맞으면 실제 사용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불편함들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아이오닉 9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3박자가 잘 맞는 느낌이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승차감을 말씀드리면, 저는 아이오닉 9을 시승해보기 전에는 아이오닉 9의 승차감이 별로다, 그리고 정숙성도 좀 시끄럽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꽤 많이 봤고요, 꽤 많이 들었고, 꽤 많이 읽었어요. 근데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딱 잘라 말씀드리면 아이오닉 9의 승차감과 정숙성 면에서 우수한 차량입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어디까지나 이 대형 SUV라는 범주 안에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뭐 나와 있는 모든 차를 타본 건 아니지만 정말 꽤나 많은 차들을 타봤단 말이죠. 승차감이 별로고 차가 좀 시끄럽다라는 얘기는 도대체 왜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소신발언하자면 카니발, 투싼, 소렌토, 산타페 등등은 말할 것도 없고요. 팰리세이드라든지 EV9, 뭐 모델 Y 등등과 비교해서도 저는 아이오닉 9이 훨씬 더 우수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내연기관 차량에서는 이 토크라는 것으로 수치화해서 얘기하고는 하는 이 치고 나가는 힘 역시 아이오닉 9 같은 경우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이 토크가 굉장히 좋게 느껴져요. 타보시면 이런 사이즈인데 힘도 좋지만 이 반응이 이렇게 빠를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실 거예요. 전기차라는 특성과 이런 결에 잘 맞도록 어떤 서스펜션이라든지 무게 배분 이런 것도 현대 측에서 세팅을 잘 해놨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코너 같은 거 돌 때 이 정도 사이즈의 대형 SUV 운전해 보신 분들은 다 느끼실 게, 내가 막 난폭 운전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코너를 돌 때 막 뒷바퀴 쪽이 털릴 것 같다라든지, 뒤에서 나를 누가 잡아 당기는 느낌이 든다든지, 난 4바퀴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한 바퀴는 좀 하늘에 뜬 것 같은 느낌이 든다든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100% 있으실 겁니다. 근데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잡아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숙성 역시도 이게 전기차임을 감안하고 제가 느껴봐도 너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승이 끝나고 제가 굳이 또 찾아보니까 이 윈드실드부터 1열 유리 그리고 3열에 있는 유리까지 모두 다 이중 접합 차음 유리로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겹쳐지고, 플러스 시승했던 모델은 캘리그라피 모델이었는데 이 모델에는 이제 한국 타이어가 아니라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투어러 모델 타이어들이 장착되어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도 결합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 타이어가 신발만 4짝에 한 100만 원 후반 정도 할 거예요. 그 정도 타이어도 아마 어느 정도 영향을 꽤나 미쳤었던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됐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정숙성적인 면에서도 저는 굉장히 우수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총평을 좀 드려보자면, 여러분들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디자인만 마음에 드시다면 이런 대형 SUV라는 카테고리, 특히 대형 SUV 전기차라는 카테고리에서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의 실내 공간, 이 정도의 고급스러운 소재, 이 정도의 승차감, 이 정도의 정숙성 찾아보기 힘드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고민 중이셨다면 꼭 주변 매장에서 요즘 시승 많이 하더라고요. 꼭 한번 시승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오늘 저희 영상도 고민 중이셨던 여러분들이 계셨다면 또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아이오닉 9에 대한 첫인상을 굉장히 좋게 받고 왔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오늘 드려봤는데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번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